갑시다. 842번입니다. 842번에 P가 있어요. P가 X가 어디에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야. 또는이야. 또는 X가 3 이상이다. 자, 그 다음에 조건 Q가 있습니다. 조건 Q가 있는데 X가 누구야? A 이하가 되고 그 다음에 R이 있어요. 이 R은 X가 누구보다? B보다 크거나 같은데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not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누가? 충분 조건이 누가 되느냐면 얘가 충분 조건이야. 화살표 우측으로 날아가 좌측으로 날아가? 우측으로 날아가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충분 조건이니까 이렇게 날아간다는 얘기고 진리집합을 봤었을 때 얘가 이 안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다? not P가 있어요. not P는 뭐가 된다? not R이기 위한 누가? 얘가 필요 조건이에요. 그러면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얘는 화살을 맞아야 돼? 쏴야 돼? 맞아야 되죠. 그래서 맞아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 봐봐. 근데 보니까 얘 전부 다 뭐로 되어 있어? 부정으로 되어 있지. 부정은 뭐랑 똑같아? 여사건이랑 똑같지. 여집합이랑 똑같지. 그러면 수직선에다가 표시를 했었을 때 수직선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야. 자, 가봅시다. 얘를 수직선에다가 표시를 할 텐데 얘가 아닌 경우를 표시해야 되겠죠. 얘가 아닌 경우는 도대체 뭘까요? 라는 건데 얘들아 여기 봐. 어디?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요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3 이상이야. 3 이상이야. 이거에 여집합이지. 그럼 어떻게 돼? 여집합은 뭘 뜻해? 저거 빼고 다잖아. 저거 빼고 다잖아. 그래서 한번 여기는 들어가면서 왼쪽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 빼고 다가 되니까 요렇게 가는 거랑 여기는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요렇게 수직선으로 표시해버리면 너무나 명확하지. 저 부분이야. 이해되니?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뭘 찾는 거야? P의 부정을 찾는 거잖아. not P를 찾는 거잖아. not P 찾을 때는 이제 뭘 이용한다? 그렇죠. 지금처럼 대소가 나와 있으면 뭐를 이용한다? 제발 부탁인데 수직선을 이용한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적어볼게. 누구? 마이너스 1 이하입니다. 됐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이거 보이죠? 0 이상 3 미만입니다. 0 이상 3 미만입니다. 얘가 지금 뜻하는 게 뭐야? not P를 뜻하는 거야. Q 있어요. Q 안에 들어가야 돼요. Q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봐. Q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Q는 특징이 뭐야? 특정한 어떤 A 이하가 될 거니까 A가 어디 있어야 돼? A가 어디 있어야 돼? A가 어디 있어야지 얘를 먹을 수 있는데 어디? 3보다 뭐? 작거나 아니 A가 얘를 먹어야 된다니까? 그럼 A가 어디 있어야 돼? 3보다 커야 돼요. 그래 3보다 커야 되겠죠. 맞죠? 근데 A 이하가 되는데 이거 잘 봐. 그럼 확실한 건 A가 3보다 큰 거면 되지. 같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같으면 돼 안 돼? 돼요. 같아도 얘가 같더라도 이거를 3보다 작다를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 됐니? A가 3 이상입니다. 자, 충분 조건은 끝났어요. 이제 얘를 해야 됩니다. not R이야. not R은 요거는 결국에는 바꿔주면 되겠지. not R은 다시 한번 봅시다.
B 이상이 R인데 얘를 뜻하는 건데 not R이니까 어떻게 돼? B보다 어떻게 돼? 작다죠. B보다 작다죠. 오케이? B보다 작답니다. B보다 작다. 됐어? 자 가보자. B보다 작다. B보다 작다야 X가. 얘가 not R입니다. not R. 가볼게. B 어디 있어야 돼? 누구? 얘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어디 있어야 되니? 집에 가기 싫어? 대답 안 하면 그러면 집에 가지 마. 어디 있어야 돼? 니 누구를 봐? 누굴 보냐고. 그냥 뒤에 보지 말고 딴 사람 봐. 쌤이 뒤에서 보는 줄 알고. 이렇게 딱 있어. 둘 중에 한 명이겠지. 둘 중에 한 명이겠지. 아, 자, 보고 싶어서 그러겠지. 됐지? 한다? 여기 있어야 돼, B가. 이 안에 들어있어야 되니까. B보다 작다니까 여기 있어야 되겠지.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R이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이 R은 마이너스 1보다 어떻게 돼야 돼? 작아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생각을 해. 포함돼야 돼. 이게 이 안에 포함돼야 돼. 작아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같아도 포함될 수 있잖아요. 더 많이 먹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다? A 빼기 B의 최소값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A 중에 가장 작은 값과 R 중에 가장 큰 값을 빼버리면 최소값이 발생하겠네요. 됐어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844번입니다. 844번이야. 자, 필요 충분 조건인 것만 찾아라. 자, 기읍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 찾는 거야. 필충 조건 찾는 겁니다. 필충 조건. A 차 B가 공집합이다. 와, 내 진짜 이거 어제 지난번에 많이 얘기했다. 별의별 얘기 다 나왔죠. 이게 무슨 말이야? A가 B 교집합이에요. A랑 아니, A가 아니, B 포함된다. 그래. 아, 잠깐만. 와, 아, 진짜. 기호 까먹었어. 아, 기호를 까먹었다고. 아니, 기호 까먹었어. C였는데 그냥. A가 C C 맞아요. A, C, 컨테인 맞아. 맞아. C A C B A C B 조심해야 되는데 C B 할 때 알겠어.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필요 충분 조건. 그다음 두 번째 뭐냐? A랑 B랑 같다. A랑 B랑 같다. 되겠어요 이거? A랑 B랑 같다. 그러면 지금 얘가 지금 P고 얘가 지금 Q입니다. 뭐는 돼? 같다면은 포함되는 건 되죠. 근데 뭐는 한데 포함된다가 여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케이? 얘는 아니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얘는 필요 조건, 얘는 충분 조건.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보시면 자 보세요. P가 있어요. P가 A 교 이것도 중요합니다. B 합 C가 돼. 이것이 B 합 C. 생각보다 안 됩니다. 얘는 이게 무슨 말이야? 교집합했는데 얘가 된다. A가 공집합이다. 교집합했는데 얘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X랑 Y랑 교집합했는데 Y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X는 Y. X는 Y. 뭐? X가 Y. X는 Y. 이게 뭐야? X가 Y. X. 집합이 작아졌지. 집합이 작아졌지. 네. 집합이 작아지는데 Y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라 그랬어? Y가 상대적으로 X보다 작은 집합이 되겠네. X는 Y 아니다. 지금 X는 Y 되면 이상해져요. X는 Y가 이 범주 안에 들어있지. 근데 뭐도 된다? 지금처럼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얘도 되는 거니까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Y가 누구에? X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요? 이까지 돼? 이까지 되죠? 다시 교집합했는데 얘가 된다. 교집합했는데 얘가 된다. 누가 더 작은 집합이야?
집합이야? A 합 C가 작은 집합이야? A가 작은 집합이야? B 합 C가 작은 집합이 되겠지. 오케이? 다시 얘기하면 B 합 C가 작은 집합입니다. 더 작은 집합. 그래서 A가 누구를 먹고 있느냐? 지금 상황에서 B 합 C를 먹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죠? 다시 얘랑 같은 말은 무슨 말이냐? A가 누구를? B 합 C를 다 먹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돼? 자, 그다음 봅시다. 두 번째 Q가 있어. Q가 뭐야? A 합 B 합 C 이것이 A다. 무슨 말이야? 똑같죠? 같은 맥락입니다. 합집합해서 합집합하면 어떤 집합을 합집합하게 되면 커집니다. 근데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상대적으로 B 합 C보다는 A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A가 누구를 먹고 있다? B 합 C를 먹고 있다라는 얘기 위와 동일하잖아. 이런 걸 뭐라고 본다? 필충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해되나요? 외우셔야 됩니다. 외워줘야 될 건 외워야지. 외워줘야 될 건 외워야 됩니다. 자, 기억은 거짓이고 디귿 봅시다. 자, 디귿. 디귿에 뭐라고 되어 있니?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자, A 여 합 B 여가 전체 집합이다. 됐니? 가볼게. 얘는 도대체 뭘까? 라는 건데 무슨 법칙 사용하면 될까? 드모르간의 법칙 사용해 봅시다. A 바꿔 교 바꿔 뭐야? B 이거의 여집합이지. A 교 B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다. 그러면 가봅시다. 자, 여집합 한 개 전체 집합이라면 얘를 다시 양변을 여집합하는 거야. 그럼 뭐예요? A 교 B죠. 얘를 여집합하면 전체 집합을 여집합하면 누구예요? 공집합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지. 얘를 뭐라 불러? 서로소라고 부르죠. 집합 사이에서.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그러면 Q 봅시다. Q 보자고. Q라는 게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지 않고 B가 C의 부분집합이 되지 않는 거야. 오케이? 됐니? 서로 소면 얘는 돼야 안 돼요? 서로 소야. 겹쳐지는 부분이 없어. 그럼 서로 부분집합 관계가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 맞지? 안 되잖아. 반대로 얘가 되면 서로 부분집합 관계가 되지 않으면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면 서로 부분집합 되는 게 아니지. 근데 이 경우가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다. 오케이? 됐어? 그래서 참 거짓을 잘 보시고 얘들아 나중에 명제 파트 할 때 집합들 잘 보시고 판단하는 게 꽤나 까다롭습니다. 넘어가서 어디 보시느냐? 정석 봅시다. 정석에 지난번 하라고 했었던 부분이 뭐였느냐? 연습 문제 봅시다. 연습 문제 8-4번입니다. 8-4번. 8-4번 봅시다. 8-4번. 연습 문제. 네. 연습 문제 8-4번이야.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고 C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내가 지금 봐야 될 게 AB 더하기 1과 A 더하기 1에 A 더하기 B의 대소 비교를 하는 거야. 오케이? 대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대소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다? 지금처럼 이러한 AB
A 더하기 B처럼 다항식꼴이야. 다항식이야. 다항식은 다항식 형태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로? 뺄셈으로, 빼기로 대소비교를 합니다. 오케이? 빼서 변형하는 거야. 빼고 난 다음에 자, 변형을 해서 변형 후 판단하시면 됩니다. 빼고 나서 변형 후에 판단하시면 된다고. 오케이? 변형하고 자, 판단을 해야 되니까 먼저 뭐 해준다? 뺀다고. 뺍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 그러면 A, B 있죠? 여기 A 있죠? 뭐 하고 싶은데? A로 묶어내면 B 빼기 1이지. 오케이?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여기 1이죠? 여기 빼기 B죠? 근데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B 빼기 1 되는 거 아니야? 계산하면 B 빼기 1로 묶어내. A 빼기 1이야. 왜? 이거 뭐야? 양이야, 음이야? 애초에 B가 1보다 크대 그랬으니까 양이죠. A 빼기 B가 양이야, 음이야? 양이죠. 오케이? 둘 다 양이니까 뭐라고? 그래서 양이야. 그럼 양이니까 누가 크다? 좌측이 더 크다라는 게 1번이 증명이 된 겁니다. 2번입니다. 2번도 어떻게 해줘야 돼? 2번도 봐봐봐. 2번도 봐봐봐. 2번에 보면 A, B, C 더하기 1이 있어요. A, B 더하기 C가 있어요. 자, A, B, C 더하기 1과 A, B 더하기 C가 있어. 얘도 다항식이고 얘도 다항식이지. 다항식끼리 대소 비교할 때 어떻게 해주라 그랬어? 빼라 그랬죠. 뺍니다. 여기에서 얘를 뺀다라는 얘기라고. 빼봅시다. 그럼 빼니까 A, B로 묶어내면 남아있는 건 뭐야? C 빼기 1이야. 됐어?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마이너스에 C 빼기 1이 되겠죠. 오케이? 됐어? 마이너스에 C 빼기 1이 되는 거고, 여기 C 빼기 1, C 빼기 1이 있으니까 C 빼기 1로 묶어냅시다. 남아있는 건 뭐야? A, B야. 여기 얼마야? 빼기 1이 되겠지. 오케이? C 빼기 1에서 C가 누구보다 커? 1보다 크지? 그럼 얘가 뭐가 돼? 양수가 되겠네. A, B는 1보다 커, 작아? 1보다 크겠지. 됐어? 1보다 크겠죠. 알았니? 그래서 둘 다 1보다 크니까 얘도 양수가. 따라서 누가 더 크다? 좌측이 더 크다. 3번입니다. 자, 3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A, B, C 더하기 2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가봅시다. 그러면 얘는 도대체 어떻게 조금 해주시면 되느냐라는 건데, 위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적어서 정리를 조금 해봅시다. 조금 적어서 어떻게 조금 해주면 되겠니? 보자. 위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위에 잘 살펴보세요. A, B 더하기 1이 누구보다 커? A 더하기 B보다 커. 하나. 됐죠? 그럼 두 번째. A, B, C 더하기 1이 누구보다 크냐 하면 A, B 더하기 C보다 커. 얘도 활용할 거야. 얘랑 얘랑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활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가볼게. 뭐를 좀 보실 수가 있느냐? 여기에서 A 더하기 B가 있어요. 얘가 A, B 더하기 1보다는 어떻게 된다? 작다는 말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알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단계에서 여기다가 C를 더해. 오케이? C를 더해. 그럼 여기 C를 더하더라도 그대로 이 부동호는 유지가 되겠지. 뭐를 이용했다? 첫 번째, 1번을 이용합니다. 오케이? 1번을 이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1번을 이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요 과정에서 봅시다. 요 과정에서 위에 뭐라고 돼 있느냐? 위에 봐. AB 더하기 C 있죠? 누구를 보시느냐? 여기 보이죠? AB, C 있지. AB 더하기 C는 누구보다 작아? 확실하게 A 더하기 B, A, B, C에 더하기 1보다는 여기 있는 빨간색 네모칸 있는 게 작죠? 근데 거기에다가 뭐가 더해지는 거야? 1이 더 더해지는 거죠. 오케이? 됐어? 끝났어요. 지금 끝나는 거야. 그래서 A, B, C 더하기 2가 여기는 요 누구? 결국은 얘보다 크다. 오케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는 됐죠? 이해돼? 누구랑 첫 번째 내용이랑 여기 있는 요 부분은 두 번째 내용을 동시에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더라. 오케이? 알겠죠? 자, 하는 김에 다시 한번 볼게. 자,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A에서 B를 빼. 언제 A에서 B를 빼서 대소 비교를 하느냐 하면 다항식꼴입니다. 다항식 또는 분수식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가 나오면 식끼리 빼. 그리고 대소 비교하면 돼요. 이해되세요? 됐죠? 그런데 언제 제곱해서 빼는 경우가 있어요. 제곱해서 빼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언제 빼느냐?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A가 0 이상, B가 0 이상이 확보가 되면 제곱해서 뺍니다. 오케이? 확보가 되면 제곱해서 뺍니다. 잘했어? A가 0 이상이고 B가 0 이상인 게 확보가 될 때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언제 보통 이렇게 되느냐 하면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루트가 포함되어 있으면 보통 제곱해서 뺍니다. 알았나요? 자, 어느 부분을 살짝 보시느냐 하면 거기 봅시다. 8- 연습 문제 8-6번 봐봐. 연습 문제 8-6번 봅시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 A, B, X, Y가 양수이고 A, B, X, Y가 양수이고 연습 문제야. 연습 문제 6번입니다. 6번. 됐지? 6번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부분이 A, B, X, Y가 양수이고 루트에 AX 더하기 BY 그리고 A의 루트 X가 있고요. B의 루트 Y가 있어. 그러면 좌측에 있는 녀석과 우측에 있는 녀석이 실제로 누가 큰지를 대소 비교를 해야 된단 말이야. 대소 비교를 해야 돼. 이거 어떻게 대소 비교해야 돼? 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밖에 없어. 빼거나 대소 비교를 할 때 도구가 빼거나 제곱해서 빼거나. 근데 제곱해서 빼려면은 뭐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0 이상이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얘와 얘는 근호 안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밖에 있는 녀석이 양수니까 0 이상 돼야 안 돼. 되지? 되잖아. 안 되기는 뭐가 안 돼? 수업 좀 들어. 진짜. 됐지? 어? 너 야 뒤로 가지 마. 얼음 너무 많아요. 니한테 얘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또 당황스럽지. 어? 그러니까 여기 봐. 선생님 이거 얼음 너무 많아서. 아 나중에 치워. 못 겠지. 갑니다. 오케이? 하자고. 얘를 뭐 한다? 제곱한다. 얘를 뭐 한다? 제곱한다. 두 식을 어떻게 해준다? 해준다는 얘기야. 됐어? 제곱 한번 해봅시다. 얘 뭐가 돼? AX 더하기 BY야. 뒤에 있는 거 정리해 봅시다.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 돼? A 제곱의 X야. 뒤에 있는 거 제곱하면 얼마 돼? B 제곱의 Y야. 그 다음 뭐가 있어? 더하기
2ab에 뭐가 나와? 루트 xy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되는 거지. 오케이? 자,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봅시다. 해볼게. 간다. 근데 뭐라 그랬어? 믿음을 가져야 돼. 그냥 방식이면 빼가지고 변형을 해서 판단한다 그랬어. 변형이 해야 됩니다. 변형을. 다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빼고 난 다음에 그냥 탁 제곱 딱 해서 빼고 나서 그냥 시원하게 대소비교가 되면 좋겠지만 얘들아 빼고 난 다음에 난이도 있는 문제는 변형을 해야 된다. 얘들아 변형을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 지금. 여기 봐봐. 뭐 하고 싶어? 제곱했잖아. 제곱했잖아. 그럼 또 제곱하자고. 야 이거 제곱하면 집에 못 가. 뭐 해야 돼? 묶어내. AX로 묶어내는 거야. 여기 남는 건 누구야? 1. 여기 남는 건 누구야? A. A 그래서 뭐가 돼? 빼기 A야 더하기 A야? 빼기 빼기 A. 여기 봐. BY죠. BY BY로 묶어내. 그럼 여기 누가 남아? 1 빼기 1. 얘는 A. 빼기 B죠. 오케이? 그리고 빼기 2AB의 루트 XY가 되는데 얘 누구야? 1 빼기 1 빼기 A가 그게 뭐냐고. 거기 위에 문제에서 뭐라 돼 있어? 양수인데 A 더하기 B가 얼마나 돼 있나? 1 1 된다 그랬지. B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뭐가 돼? B 그렇죠. B가 되죠. 얘는 뭐가 되죠? A A가 되죠. 여기 AB. 여기 AB. 여기 AB. 그럼 AB로 전부 다 뭐 할 수 있어? 묶어낼 수 있죠. 따라서 AB로 묶어냈더니 남아있는 게 얘는 X야. 남아있는 게 얘는 Y야. 남아있는 게 얘는 마이너스 2 루트 XY야. 자, 우리가 공통수학 1을 꽤나 했기 때문에 얘를 보면 어떤 생각도 들어? 얘는 뭐로 보여요?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y의 전체의 제곱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뭐야? x랑 y랑 서로 같은 1, 1이라는 값이 되면 0은 될 수 있지. 다른 값이면 음수든 양수든 제곱하는 거니까 양수가 될 수 있지.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언제 같아진다? x랑 y랑 같아지면 서로 같아진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저게 등호 성립 조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중간 뭐? 저기 중간 중간 그냥 해. 그냥 해. 알겠습니다. 고쳐드리겠습니다. 고객님. 됐지? 됐어? 이렇게. 참나 정말. 알겠어. 가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내용들 중에 몇 가지 내용들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8-3번 펴보세요. 8-3번. 기본 8-3번. 기본 8-3번입니다. 기본 8-3번. 8-3번에 1번 했어요. 네 1번 했고 2번도 했죠? 아니요 8-3번에 1번에 2번 안 했다고? 2번 안 했지? 네 언제 했어 그거? 8-3번에 1번에 2번은 수업 시간 했잖아. 수업 시간 했잖아요. 절대값 붙여가지고 1, 2번 둘 다요 1번은 거기 적혀있을 거고 2번 2번은 필기를 해드렸잖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해서. 아이고 오케이? 됐어? 필기 해드렸습니다. 필기 해드렸다고. 그래서 두 개 다 중요한 내용이고, 자 요거만 좀 봅시다. 이제 대소 비교를 할 때 1번, 2번까지 얘기했고, 추가적으로 3번이 우리가 뭐 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자, 만약에 지수 형태의 식이 있어. 지수가 변수가 되는 지수 형태의 식이 있으면 A분의 B를 했을 때 얘가 1보다 크면 누가 크다? B가 크다라는 얘기죠. 언제? 양수가 돼.
A랑 B도 양수가 돼야 돼. 근데 지금은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이건 별로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그랬고, 자, 우리 너무 중요한 시 두 가지만 좀 생각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 x, y, g가 실수야. 너무 중요합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g, 마이너스 gx가 있습니다. 얘는 항상 어떻게 된다? 얘는 식이 어떻게 되는데? 2분의 1에 어떻게 변환되죠? 이거 보세요. 2분의 1에 어떻게 변환되는데? 2x제곱, 2y제곱, 2g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2yg, 마이너스 2gx니까 얘가 x 마이너스 y의 제곱과 y 마이너스 g의 제곱과 g 마이너스 x의 제곱으로 변형이 된다 이 얘기야. 얘는 여러 번 써야 됩니다. 여러 번 써서 얘가 항상 0 이상이다 라는 거. 오케이? 이까지 해야 돼? 근데 이것이 언제 등호가 성립하느냐? x랑 y랑 g가 서로 같으면,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따라서 절대 부등식 중에 꽤나 중요한 형태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유명한 절대 부등식입니다. 얘만 있으면 좋겠지만 더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2번입니다. 자, 얘와 못지않게 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이 있습니다. 얘 또한 많이 사용되는 절대부등식입니다. 얘는 어떻게 정리해 줄 수 있어? x 마이너스 2분의 1 y의 전체 제곱 이런 형태, 그리고 뒤에 더하기 4분의 3 y 제곱이라고 요런 형태로 적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도 뭐가 돼? 0 이상이야. 얘도 뭐가 돼? 0 이상이야. 둘 다 0 이상이기 때문에 전체가 0 이상이 되시겠죠. 이것도 중요한 절대부등식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얘 또한 절대부등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얘 또한 절대부등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라고 항상 성립을 하는 거니까. 자, 언제 등호가 성립해? x랑 x가 y랑 요게 0이 되려면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x도 0이고 y도 0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등호가 서로 0, 0, 0이 될 때 0이 된다. 오케이? 됐어? 조금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내용들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좀 쉬었다가 정리 한번 해볼게.